제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 기사한테 제가 요즘에는 그 일본 차를 타고 다닙니다. 넥서스를 타고 다니는데 출세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독도 문제다 이래가지고 차를 긁을 것 같아서 기사 보고 잘 조심해라 또 부탁을 하고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 저희가 제품을 수출을 하는데 동경을 중심으로 한 동경과 홋카이도까지, 그러니까 동경 이북 지방에 저희 CDMA 시스템이 KDDI라는 통신회사, 우리로 말하면 한 KTF 정도 될 거예요. 그런 회사에 납품이 돼서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꿀 기회가 돼서 넥서스로 바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죠. 우리가 연간 몇 천억씩, 그러니까 한 3, 4억 불씩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일환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줄 거예요. 그냥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이라는 의미가 무언지가 아마 서두부터 여러분들이 짐작이 될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중에서 휴대폰에 대한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이 글로벌 경영 개념서부터 쭉 해 나온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중에 글로벌 경영은 개념에 의해서부터 어떻게 글로벌화를 시켜 나왔고 그러한 사례들은 무언가를 보겠습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말은 우리가 피아노에서 건반을 순서대로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우리 학문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학이나 물리 같은 순수 학문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로벌이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어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극단치에 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상당히 응용력이 풍부한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산업혁명 이후에 보면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게 생산이나 예를 들어서 개발이나 마케팅이나 재무나 인사나 이런 것들이 세분화적으로 움직여서 완성된 그런 학문이에요. 이 경영이라는 게. 그래서 응용력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주로 보면 내가 인생을 잘 설계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경영도 하고, 좀 크게 보면 국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직을 갖고 움직이는 국가 경영도 하고, 학교도 아마 경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인생 경영도 하지만, 여기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 결혼 안 했죠? 아마 하나의 학도 사랑의학이나 연애학도 경영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이만의 어떤 건지 아니면 다자간의 어떤 사랑의 경영이든지 이것도 전략 있게 여러 가지의 그 해법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될 자기 인생 설계의 한 분야예요. 경영도 그러한 학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리더들이 얘기하는 CEO들이 얘기하는 사장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명 있게 넓게 많이 알아야 의사결정 사항이나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 또 새로 열리려고 하는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잘 추측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경영인데, 그런 부분을 더 넓혀서 국한된 어떤 지역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오버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경영.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글로벌 경영을 잘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뭐 회사 몇 사람이 뭐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듯이 그런 부분의 역할들을 다 해 나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뭐 운이 좋아서 잘하는 것도 있고 실력이 좋아서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맞아서 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여건은 달라지겠지만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이고 또 개인이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는 지혜와 기술 이런 것들이 합쳐서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철학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경영은 뭐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영을 하는 것을 대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영 활동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뭐 확산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기업이 발전하려면 아마 국내에서는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해외로 가야 되고 해외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제일 경쟁력이 있을까? 어떤 산업을 가지고 어느 국가에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저희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운송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이제 뭐 보면은 뭐 비행기 수단이라든지 기타 뭐 배 수단이라든지 배 용적의 수단이라든지 특히 통신에 의해서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미국의 소식, 뭐 유럽의 어떤 경영의 소식들, 정보의 소식들이 아마 우리까지 오려면 무슨 노이타다, 무슨 뭐 이런 통신회사를 통해서 넘어오는 것들이 텔레타이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왔는데 지금은 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저 카메라를 갖다 댔지만 저 카메라도 굉장히 큰 거예요. 조그맣게 해서 놓고 여기다 쏘면 뭐 어디든지 인터넷 방송을 할 수가 있듯이 정보의 그 운송 수단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의 수단이 발달돼서 과거 같으면 사장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밑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요즘에는 사장보다도 더 먼저 부지런하면 인터넷을 액세스해서 자기가 활동 범위만 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러한 그 정보들을. 그러한 정보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져요. 상하 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러면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거 모르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서로의 이해작용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기술 진보에 의한 글로벌 경영이 가능해졌고 또 그다음에 WTO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가 간의 어떤 규제가 없어져요.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휴대폰 생산하는 것을 외국 회사가 막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중국에 생산하는 휴대폰은 생산을 가능하면 못하도록 규제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규제가 이제 풀려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에는 지금 독일 회사나 미국 회사나 이런 불란스 회사들 같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무선에 대한 산업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기술 발전이 있어서 중국 같은 데 먼저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중국에 못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실력은 있어요. 있는데 중국에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 WTO라는 이러한 이 국가적인 어떤 국가 간의 무역에 관련된 이러한 집단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규제 정책이 감소가 돼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드레스예요. 어디든지 영역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부가 아니라 밖으로까지도 뛰어나가야 되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글로벌 경영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이 글로벌 그 선도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약 한 150개 기업이 1980년 정도에 보면은 한 27%가 전 세계를 전부 지배를 했어요. 지금 보면 한 2000년에 한 41%. 지금은 아마 한 150개, 한 120개 정도가 전 세계 50% 이상을 지배할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50개, 150대 큰 기업들이 전 세계에 약 50%의 기업을 지배한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 기업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이 고객의 정보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베스트 제품이고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쁜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고, 이런 그 회사로부터의 어떤 정보, 또 소비자들의 어떤 그 매니어들의 어떤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금방 글로벌에 대한 선도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국적 기업에서 초국적 기업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 자원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냥 삼성전자도 그랬어요. 본사에서 지사로 그냥 명령으로만 내려가요. 판매는 이렇게 하는 거고 얼마를 어떻게 팔아라 하는 지시로 내려갔지만, 지금은 네트워킹에서 쌍방향으로 전체적인 그 기업의 환경, 또 이루어지는 어떤 그 내용들로 봐서 서로 상호 조정을 해서 어떤 부분은 아예 팔지를 말고, 어떤 부분은 지금보다 더 많이 팔고, 어떤 부분은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겠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흐름, 이런 것들이 지시에서 요즘에는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바람직한 상태로 글로벌화가 가고 있죠. 뭐 보면은 역시 뭐 경쟁이라는 것도 이 본국하고 이 네트워크상으로 우위를 창출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 위에 서기 위한 그런 쪽의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고. 다음. 보면은 그러한 사례들이 코카콜라 같은 거예요. 이게 아마 세워진 지가 한 1886년, 한 9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전 세계 한 200개국에서 한 400개 이상의 브랜드로 출시를 해서 매출 전체가 글로벌리 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한 70% 이상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종업원도 한 80%가 해외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네슬레 같은 거는 거의 뭐 99%가 해외에서 이루어지죠. 뭐 스위스의 회사지만 종업원도 거의 브랜드만 가지고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되고 있어요. 이 혼다도 역시 매출의 한 70%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약 한 60% 이상이 해외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다음. 한국이 한번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기업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춘지에서 금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50대 기업 중에 국내 기업이 저희 삼성전자, 이거 삼성전자 자랑하러 온 건 아닌데 39위에 랭크돼 있어요. 50위 중에 한 회사만 지금 랭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뭐 미국이 34, 뭐 당연히 높죠. 영국 뭐 이래가지고 한국 끝에 하나 붙어 있어요. 잘못해서 이거 밀려나가면 그나마 없잖아요. 일본도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은 100대 글로벌 브랜드에 속한 한국 기업이 역시 또 인터 브랜드가 선정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21위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미국이 58개, 독일이 뭐 19개, 9개, 프랑스 8개, 일본 7, 이래가지고 한국이 밑에 또 하나 딱 붙어 있어요. 21위. 이나마도 100대 글로벌 브랜드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다음. 어떤 장벽이 있느냐? 이 한국 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 활동을 잘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기업 운영을 잘해야 되고 경영 활동을 잘해야 돼요. 아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뭐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상품 기획, 무슨 개발, 뭐 생산, 마케팅, 어떤 그 인사관리, 노무관리, 뭐 인사관리, 노무관리도 따로요. 뭐 거기에 대한 뭐 품질 관리, 뭐 제조 기술에 대한 뭐 어떤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처럼 쌍방향으로 잘 그 의사결정사항을 잘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 대개 보면 본사 중심으로 지시일변대로 나가지. 그러니까 재량권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못 미디어서 현지의 어떤 경영환경, 정치나 경제나 문화 이런 것들을 잘하는 현지인들이 중심이 아니고, 현지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고, 여기서 파견된 자국의 사람들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하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풍습, 관습, 정치, 문화 이런 거에 익숙지 않고 사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성장 과정, 우리가 배웠던 학교 어떤 선생님들 가르쳤던 어떤 사고, 또 국내의 어떤 법 이런 거에 맞춰서 또 도덕 이런 거에 맞춰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경영에 어려움을 겪죠. 뭐 노사관리의 어려움, 그 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니드에 맞추지를 못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진출에 굉장히 어렵고, 또 내부 구조 인력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현장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이태리 가는데 이태리 말도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한다든지, 뭐 한국 사람이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 내부의 중심으로 해외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장벽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보면 이 코카콜라 같은 것은 이 맛도 전 세계가 아마 거의 코카콜라 맛은 같아요. 뭐 미국에서 마시는 거나 한국에서 마시는 거나 일본에서 마시는 거나. 근데 우리는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집착을 해서 각각 경영하는 방식들이 또 다 달라요. 그 책임자에 따라서. 오늘도 뭐 삼성전자 뭐 아침에 월요일부터 오늘 해외에 있는 모든 지부민장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였어요. 한 50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각 그 지역별로 뭐 미국이다, 유럽이다, 동남아다, 중국이다 해서 그동안 1사분기 했던 것들 2사분기 어떻게 할까 쫙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발표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본사에 어떤 지침은 있지만 왜 거기에 이제 그러갈래요. 오늘 봤더니 우리 뭐 인도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는 뭐 쯔나미 때문에 앞으로 통신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또 유럽 시장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첼시를 뭐 앞으로 그 스폰서하게 됐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첼시 우리가 했어요. 영국에 4대 명문이 있어요. 맨체스터 팀, 뭐 리버풀, 그 다음에 첼시, 아스날 4개가 있는데 그 지난달에 출장을 가서 세빗 쇼에 갔을 때 그 첼시의 구단주하고 만나서 그때 보니까 히딩크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딩크와 악수도 하고, 그래서 그 첼시를 저희들이 이번에 스폰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컬러가 우리 삼성이 좀 팔았거든요. 컬러가. 근데 똑같더라고요. 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걸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 닿아서. 훨씬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뭐 레알 마드리드 정도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첼시로 그냥 낙찰을 했어요. 첼시는 자국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다 외국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도 오고 뭐 이태리에서도 오고 여러 선수들이 잘 모여가지고 상당히 그 생존 경쟁이 심한 그런 팀이고 상당히 그 떠오르는 팀 선수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데는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베컴 같은 데는 뭐 일본에 가면요 신격화돼 있어요. 그 양반 하나 베컴이 양반이냐? 한국말로 하면 양반이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 다 양반 아니에요? 스카우트 하는 비용이 2달 동안에 이거 유니폼 팔아갖고 다 뺐어요. 그 정도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어떤 마케팅을 하든 괜히 또 딴 데로 가면 한도 없어요. 뭐 얘기도 못 하잖아요. 자, 다음. 글로벌 현황을 우리 삼성전자 글로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 출신들이 우리 정보통신에요. 380명 있대요. 한 400명 있대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성균관 출신들이 굉장히 뭐 임원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네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1년에 정보통신에서 1,800명 뽑아요. 학생들. 근데 저는 1,800명을 뽑는데 지방대학생들은 한 35% 뽑아요. 지방대학생들 많이 뽑았고 여학생들 많이 뽑아줘요. 소프트웨어 연구소에 들어가면 우리 정보통신연구소에 굉장히 많아요. 여사원들이. 내가 좋아하는 우리 고인수 부사장이 계시는데 옛날에 그 인사 담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많이 뽑아서 여사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한참 면접 보고 응원하면 삼성전자에 가면요 신입사원들 기수별로 응원대를 해요. 매년에. 그래서 연속 2년 정보통신이 1등 했어요. 뭐 하면 제일 잘해요. 이것도 볼래요? 매출이 98년도에 166억 불이었는데 작년에 552억 불이에요. 이게 얼마 되는지 알아요? 이게? 지금 환율로 따지면 55조. 지금 환율 1,000원이 깨졌잖아요. 990 뭐 얼마 나왔잖아요. 좀 큰일 났어요. 환율 때문에. 55조예요. 해외 매출이 86%예요. 그러니까 55조를 매출을 하는데 해외에 얼마를 파느냐면 86%를 팔으니까 뭐 거의 한 50조 가까이를 해외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국제화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쫙 보여줬는데 자간 바이어스가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거 1차 방정식이죠, 이거. 이거 딱 X, Y. 저는 어디요? AX 뭐 플러스 B 1차 방정식. 자, 다음. 작년에 이익을 100억 불 냈어요. 그 100억 불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10 빌리언 클럽에 도요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도요다는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뭐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보면 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예? 지트다, 뭐 자스트 인 타임이다 그래가지고 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할 때 만든다 이래가지고 뭐 무재고를 갖고 움직이는데요. 제가 옛날에 한 3개월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한 임원이 되자마자 3개월 동안 가갖고 이 도요다에 가서 일을 했어요. 생산성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우리는 일을 시키면서 괜히 서서 일을 시켜요. 앉아서 일을 해도 되는 걸 서서 하면 효율이 나는 줄 알고. 근데
왜 서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여기 가서 배웠어요. 가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서서 일을 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요. 리듬을 타고 일을 하면 허리와 다리도 안 아파요. 그 다음에 일을 잘 시키면 윗사람들이 일을 배분을 잘 하고, 그러니까 뭐 꼭 이 어떤 제조 현장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개발의 현장, 어떤 관리의 현장, 뭐 이런 것들도 윗사람들이 일을 잘 적성에 맞게 잘 끊어서 잘 시키면 효율이 많이 나요. 노동 강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노동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작업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서, 여기 산업공학과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작업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일을 편하고 안전하게 시켜요.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게 하고 품질을 좋게 하는 근본의 원동력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그러기보다는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개척, 돌진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지금 just in time 이런 게 소화하면 잘 모르죠. 여러분들 일본에 대한 소화 모르잖아. 소화 그러니까 뭐 먹은 게 소화 안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44년도, 1944년도, 5년도에 대동아 전쟁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just in time에 대한 걸 생각해요. 그림을 그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이 지금 뭐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품질관리 이론이나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어떤 그 SQC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다 있어요.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지독한 회사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회사들 한번 보세요. 뭐 전부 엑센모바일, 시티그룹, GE, HSBC. 이 CT하고 HSBC는 가다 보면 있잖아요. 노열, 더치셀, 보다폰. 엊그제 일본에 가서 보다폰 만나고. 보다폰. 우리하고 거래를 많이 해요. 통신회, 세계에서 제일 큰 통신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도 있어요, 세계로. 다음. 해외 거점이, 이게 전 세계 47개국에 판매법인이 43개, 생산법인이 27개, R&D가 11개 있어요. 이건 삼성전자 전체가 이래요. 저희는 뭐 R&D가 한 6개 정도 있어요. 있고 규모적으로 제일 커요. 삼성전자 내에서는.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우리 매출이 삼성전자 아까 552억 불 중에 저가 한 183억 불 하고 있어요. 매출의 33%.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커요. 그렇잖아요. 투자대 수익률이 제일 좋은데요. 현찰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돈이. 나는 캐시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냉장고하고, TV 뭐 하는 쪽이고, LCD, 냉장고, 뭔가 뭐, 크죠. 다음. 매출액이 통신업계 6위가 됐어요. 2001년도에 10위에 했었는데, 제가 1993년도에 통신을 맡았어요. 아까 학교를 졸업하고 뭐 71년도에 73년도에 그 2년 동안은 제가 육군통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ROTC를 해서 2년 동안, 우리 고부사장도 ROTC를 했었죠. 그 2년 동안 교관을 했어요. 거기서. 통신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통신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93년도, 입사 20년 후에 이 통신을 맡아서 봤을 때,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밑에 안 보이죠? 17등, 저 밑에, 17등, 18등 있었어. 근데 이게, 내가 언제 10등이 될까? 10위에 들어가는 때가 언제일까? 라는 게 어렴풋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은 내가 꼭 가지고 있었다. 놓치지 않고. 내가 2000년에 가서 반드시 내가 10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뺏어가도 그 2000년의 10위는 나한테 못 뺏어가도록 내가 딱 붙잡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고 한 칸 더 올라가고 지금 몇 등에 두 칸 더 올라갔어.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노키아, 지멘스, 모토로라, 시스코, 에릭슨, 우리 뒤에 일본의 NEC, 불란스, 알카텔, 이거 뭐 잘 안 보이네? 이거 어디야? 노텔, 미국의 노텔, 미국의 루슨트, 뭐 벨랩 이런 거 있어요. 뭐 김종훈 씨가 이번에 뭐 벨랩의 사장이 됐다 연구소에. 그렇다고 엊그제 신문 났잖아요. 뭐 미국의 드림을 이룬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ATM 개발해가지고 그 회사를 팔았어요 루슨트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벨랩의 사장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이 루슨트 같은데 벨랩에는 뭐죠? 상 받는 거? 무슨 상이지? 노벨상을 뭐 몇 사람이 나왔다더라. 이게 뭐 7사람인가 8사람이 나왔다. 근데 안 쉬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데. 근데 이제 드디어 요 뒤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 삼성이 정보통신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든지 세계에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밖에 나가시면 딱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뭐 지상파 DMB 폰 뭐 이래가지고 쫙 들고 독일 수상 앞에서 엊그제 세비쇼에 갔는데 지난달에 슈레더 총리가 딱 우리 부스에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자기 부스에 간 게 아니고 삼성 부스에 딱 와가지고 악수 딱 했었죠. 그리고 700만 화소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딱 보여줬더니 쫙 찍더니 야 이거 우리 자기 부인한테도 좀 보내줬으면 좋은데. 독일이라는 데서 우리가 불란서에서요 금액으로 1등이에요. 휴대폰을. 아마 독일하고 영국에서 금년에 아마 금액으로 1등 할 거예요. 또 독일 같은 데는 기술에 오리엔트 되지 않은 제품은 팔리지도 않아요. 제값을 주고 파는데요. 그것도 유럽의 최고의 선진 시장에 우리가 휴대폰을 삼성의 휴대폰을 제값을 받고 최고의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수사이 와서 봤어.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걸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얘기해 주겠어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만히 있었지. 그러고 나서 모토로라하고 자기들 그 지멘스인가요? 거기 한번 탁 돌려서 가버렸어요. 안 가본 데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혹시나 올까? 그래가지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2004년에 유기했어요. 유기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정말 그래도 우리는 자만심을 갖지 않고 열심히 해서 우리 정보통신에는 석박사들이 한 400명 가까이 있을 거예요. 400명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고 세계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참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IT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IT 국가를 만들자라는 게 그네들의 생각이고 집념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다. 수량으로는 작년에 8,700만 대 했어요. 근데 이게 4452 했네, 이거. 8,655만 대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금년에 1억 대. 1억 대 했어요. 1억 대인데 아마 뒤에서 나오겠지만 노키아가 2억 대 해요. 모토로라가 작년에 1억 대를 했어요. 근데 막 금액으로는 우리가 1사분기 실적을 보면 1사분기가 1월, 2월, 3월이죠. 뭐 신문에 나왔잖아요. 전부 뭐 삼성만 휴대폰이 다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고 막 화살표 밑으로 막 그리고 하나 화살표 막 올리고 그랬어요. 2,450만 대 만들었어요. 2,450만 대에 45조. 45억 불. 모토로라가
2,800만 대인가? 2,830만 대 만들어갖고 44억 불. 그 다음에 노키아가 77억 불을 했어요. 5,800만 대 만들어서.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그 격차가 우리가 많이 따라가고 있죠. 이제 점점. 마켓시어가 작년에 12.1%인가 해서 아마 14.6% 올라갔을 거예요. 저희가. 한 3개월 동안에 2점 몇 프로에 올라갔어요. 마켓시어 1%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마켓시어를 올리려고 그러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1,300만 대를 더 만들려면 공장을 더 많이 져야 되고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자재를 더 많이 사와야 되고 더 많이 팔려니까 광고 선전 더 많이 해야 되고 광고 선전만 하나요? 딴 사람이 못 팔게 가격 깎으니까 우리도 가격 깎아야 되고 그걸 레버리지를 잃지 않고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 0.5%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점 몇 프로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가 한 거니까 어렵다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 정말 솔직히 해서 어려운 거예요. 다. 점유율, 12.7%네. 여기 보세요. 이거 9.8%. 여기 밑에는 뭐, 형편없어요. 야들한테 다 졌었어요. 뭐, 지면서 그러면, 무서워요. 그래서, 좀 옛날에 시작할 때, 너희들 어떻게 좀 같이 협력해 볼래? 그랬더니, 미국에서, 와봐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너희들은 한 100불짜리나 좀 만들어줄래? 자기들은 150불, 200불짜리 팔면서. 그래서 나는 100불짜리 만들 실력이 없는데, 이러고 안 만들었죠. 그 당시, 이 밑에 있을 당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올라왔어, 이제. 여기까지 올라. 아까 14점 얼마까지 지금 올라왔어. 근데 이제 이건 모르죠. 박빙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뭐 추락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사이버 게임 하다 보면 뭐 다 깨져가지고 다 없어져도 또 뭐 양생해갖고 또 나오잖아요. 이제 또 모르시는 건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제품이 있는 거예요. 벌써 뭐 독일에 무슨 뭐 통신회사하고 해서 2006년 월드컵에 월드컵인가? 월드컵이지 이거. 월드컵에 우리 휴대폰 가지고 텔레비를 보기로 사인했으니까. 이제 유럽에 공식적으로 이제 아마 들어가면 우리 제품을 가서 지금 위성 DMB 보듯이 위성 DMB 봤어요? 몇 사람도 없네. 성균관대학은 촌 사람들은 모르네. 돈인도 별로 없나 보네. 위성 DMB 나오잖아요. 삼성만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칩을 만들었어요. 우리 정보통신 사람들이. 아까 뭐 반도체 나오잖아요. 반도체의 모든 기술은 통신에서 나와요, 이제. 기술의 로드맵을 주면 그대로 그려서 만드는 게 반도체. 그러니까 나는 팹네스, 반도체 공장이 없어도 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과거는 돈이 회사를 경영했잖아요. 그게 자본 경제 아니야. 지금은 뭐예요? 지식 경제인데 머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처럼 아날로그 같으면 뭐 놓고 무슨 뭐 트리마 여기 뭐 무슨 과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트리마 이런 거 모르잖아요. 뭐 조정을 하고 맞추고 뭐 이래가지고 뭐 RF 트리밍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IF 맞추고 무슨 RF 뭐 TCX 뭘 맞추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대충 맞추는 성질이 또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에이 말어. 뒤에서 누가 오면 잘하는 척하고 또 지나간 다음에 대충 하고.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소프트로 맞춰버려요. 딱 해서 전원에 의해서 그 소프트의 값을 다 컴퓨터가 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6시그마다 3시그마다 6시그마의 범위 속에 여유를 딱 줘요. 네가 이 정도의 값으로 조정을 해놔도 전혀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딱 주니까 컴퓨터가 다 조정을 해버리니까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바짝 쓸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그러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것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모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계를 잘해서 거기다 CPU 속도하고 이 다른 것들과 융합을 잘 시켜서 SoC 그런 것들을 잘 맞추고 또 특히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것들을 잘 한 칩 속에다 잘 집어넣으면 엄청난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메모리와 잘 합치면 낸드 플래시나 노아 플래시하고 잘 믹스를 해서 코스트를 떨어뜨리고 스피드를 올리고 하면 뭐 세상에 뭐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누구라도. 또 경쟁사가 또 들으면 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네. 예, 앞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제값받고 브랜드를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에 힘을 잃지 않는 그런 관리를 해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 뭐 싸게 팔아가지고 우리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 삼성전자의 협력회사가 한 100 한 몇 개? 100 한 4, 50개 된대요. 그 다음에 100 한 60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회사가 정보통신에 관련된 게 한 200개 가까이, 260개. 개발회사도 한 250개 될 거예요. 아마 협력회사가 한 5만 명? 5만 명이 요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3차 그 밑에 내려가는 사람들 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회사가 한 250개 있어요. 거기에는 벤처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 250개의 회사들이 우리 휴대폰에 대한 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우리 삼성전자하고 연동을 잘 하고 있어요. 또 뭐 얼마 전 신문에 누가 뭐 무슨 특허를 뭐 삼성 뭐 빼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 어디 우리 고사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IM나 삼성이에요. 우리 관계사라고 그래서 우리 반도체라고 그래서 봐주는 거 있냐? 일치한 거죠. 그렇죠. IM나 삼성이. 왜? 절대 이 휴대폰의 부품을 납품하는데 1등 회사가 아니면 납품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이 사장, 예. 2등 부품 갖고 1등 하려니까 어렵지. 그렇습니다. 절대 납품 부품은 써주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그 납품 부품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보통신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좀 봐줘. 그래도 안 봐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삼성에 올라오면 정보통신에 오셔야 돼요. 해외 현지에서도 싸게 판다고 그러면 안 줘요, 물건을. 안 파는 것도 마케팅이다 이래요. 내가 만드는 말이에요. 안 파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건널목 같은데 신호등이 있으면 맨날 그 지키지도 않고 빨간불에 건너가는 건 줄 알고 막 건너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파란불도 건너고 빨간불도 건너고 징역대로 하면서. 시장에 가면 무조건 가격만 싸게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시장 폭력자예요, 폭력자. 폭력자니까 또 이상하네. 하여간 폭력자야. 팔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안 파는 것도 마케팅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품을 제공하지 않아요. 다음. 판매 단가도, 삼성전자가 높아요, 이렇게. 언제 우리 제품이 다른 최고의 그 선진 제품들과 비교해서 가격 높게 받은 거 있어요? 뭐 받으면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게 뭔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보다 몇 프로 싸게 이거 하니까 모르죠, 뭔지.
이런 거, 이러면 얼마, 이렇게 나오죠. 텔레비 그러면 뭐, 옛날에 소니보다 뭐 10%, 15%가 싸야 되고, 가격이 딱 결정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매기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시장 형성 가격이에요. 몇 프로가 얼마가 몇 프로예요, 가격이. 근데 우리가 내면 이 사람들이 몇 프로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안 가보셨죠? 뭐, 몇 사람은 가봤겠지. 한번 가보세요. 불란서 같은데, 뭐 이런데 한번 불란서가 파리인가? 또 이런데 한번 가보세요. 뭐 브라질이다, 뭐 이런데, 뭐 홍콩이다. 이런데 가면 랜드마크가 딱 들어요. 삼성. 딱 들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혹시 뭐 물건 살 일 있어서 한번 가보세요. 휴대폰,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비싼 게 딱 뭐 있어요. 중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가져야, 우리 학생 이름 뭐야? 임재호 씨. 임재호 군은 아주 뭐 미남이야. 저 탤런트를 써야 될 거. 이 휴대폰 하나 딱 써갖고 여자들한테 딱 줘야 되는데, 자네는 뭐 안 줘도 되겠어. 딱 줘야 그래도 인기가 있는데, 삼성 거 딱 줘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다음. 베스트셀러들이에요. 100만 개 이상 팔린 것들이에요. 다음. 자기 폰 여기 있어요? 없지? 왜? 비싸니까 못 샀잖아. 사업자가 150개 사업자가 있어요. 구주에 70, 중남미에 80이라 가지고, 이런 회사들과 같이,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의 모든 통신회사들하고 다 거래를 한다고 봐야 되고, 저런 통신회사들이 삼성의 정부통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어요. 다음. 브랜드 가치가 전체가, 작년에 약 80억 불 했었어요. 삼성전자 전체가.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8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조 되네요. 근데 그 중에 아마, 아까 21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아마 정보통신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약 얼마? 79억 불. 79억 불이 아니고, 작년에 정보통신이 딱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브랜드 이퀴티가 126억 불인데, 그 중에 79억 불이 정보통신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퀴티가 전체가 126억 불. 그 중에 정보통신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80억 불 정도가 브랜드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요. 정보통신이. 특히 휴대폰이. 다음. 그 다음에 아시아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2800이라는 제품을 물가의 지수로 책정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 시드니에서는 얼마, 타이페이에서는 얼마 이래가지고 이 800이라는 모델을 물가의 지수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의 휴대폰이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다음. 그리고 우리 휴대폰의 전체 위치를 보면 뭐 딴 건 과거 건 놔두더라도 금년에 이 IF 디자인 어워드가 독일에서 받았는데 최고의 상으로 이렇게 5개가 선정이 됐어요. 아마 이런 것들은 뭐 노키아나 모토로라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도 나온 것만 다 내보냈어요. 카피를 해서. 제 디자인을 새로운 걸 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저런 카메라 갖고 다 찍어. 앞으로 뒤로 뭐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래가지고 안 내보내 이제. 안 내보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보낸 것만 나간 것만 했는데 이렇게 5개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제품들 이런 것들은 좀 히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잘 나오면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올려놔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 거예요. 다음.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빨리 할 거예요. 우와, 이게 뭐야? 갑자기 뭐 기술 발전 전망이 나왔어요. 좌우지간 앞으로 2011년에서 15년, 이거보다 조금 빨리 될 건데 4세대가 와요. 4세대에 대한 투자를 삼성전자가 이미 시작을 했어요.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이 4G에 대한 이 포럼을, 국내 포럼,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있어요.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국내 포럼 한 번, 국제 포럼 한 번.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의 대가들이 모이고 세계에 표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 아마 8월인가 9월에 제주도에서 3차 4G에 대한 포럼이 개최돼요. 이 셀룰라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동기라고 그래요,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이 비동기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동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좌우간 속도가 빨라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서비스가 삼성전자만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데, SK나 KTF가 일부 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에. 근데, 그 와이드밴드 CDMA라는 걸 하고 있어요. CDMA가 있고 비동기가 있고 동기가 있는데 비동기라는 그 시리즈예요. 3세대. 근데 이게 아마 금년 연말에 가면 약 한 3.6Mbps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ADSL이나 DSL 집에서 하는 그 인터넷 이게 8메가인데 8메가에서 뭐 한 10메가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제 나오는 건 뭐 2, 3메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거의 같은 속도일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와이브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 요걸 작년에 완성을 했어요. 요게 아마 지금 속도가 한 5메가 정도 나와요. 근데 다운은 5메가 나오지만 업으로 올라가는 쌍방향. 근데 ADSL 이런 것도요. 1메가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쳐서 올리면. 근데 이게 쳐서 올리면 한 2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건 휴대 인터넷. 자동차 달리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밖에 그 안테나하고 연결하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밖에 하고.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와이브로예요. 그럼 엊그제 보니까 뭐 하나로 통신해서 와이브로를 뭐 안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안 하면 안 될 건데 이거 해야 될 건데. 이거는 세계적인 표준을 삼성이 리드하고 있고 몇 개의 인텔이라든가 이런 회사하고 공조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표준을 리드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많은 이런 부분의 특허들을 통신을 늦게 시작해서 최소한도 100년 된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특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표준을 4세대나 이러한 차세대에 대한 통신에 대한 표준을 우리가 리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국제사회에 가서 인증을 받고 그걸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품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테스트 배드를 하고 미국, 일본, 영국 이런 쪽으로 퍼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들을 해야 앞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 우리 먹고 살 하나의 근거가 되지. 또 2만 불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이 부분에 근간이 돼야 이런 통신이 근간이 돼야 뭐 바이오에 관한 거 그다음에 뭐 무슨 또 바이오 말고 또 뭐 있어? 뭐 있어?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BT, NT, ET 이런 게 다 흡수가 돼. 다 통신 속으로. mem스 같은 것도 다. 뭐 건물이 흔들린다? 그런 센서 가지고 다 어디에 센서를 받아서 우리 집이 흔들리면 내 휴대폰으로 알려줘. 그러면 휴대폰한테 온다고. 정확하게. 그게 mem스예요, 전부. 센서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과 복합된 기술이 이런 통신 기술과 접합이 안 되면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죠. 요즘에 먹는 내시경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나한테 알려줄 건가? 그렇잖아요. 심장 박동, 숨 쉬는 거, 맥박 다 재요. 20시간 자고 있어도 재요. 여기서 부산에서 737 비행기가 뜨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바이브레이션 느낌을 다. 그 정도의 과학기술들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접합이 돼야 앞으로 우리가 뭐 2만 불 아니면 3만 불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들을 삼성전자는 그냥 돈 벌어갖고 아까 뭐 얼마 벌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버는 건 10조 중에 한 3조는 벌어요, 제가. 3조 많죠? 100만 원짜리로 3조 한번 뿌려볼래? 얼마 걸려? 오래 걸려요.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봐요. 내가 이거 계산하다가 지난번에 비행기 타고 오다 그거 한번 계산해요. 겁 알아요? 동국대학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 뭐. 겁. 무슨 영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겁.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 무슨 영화 시즌 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겁. 겁에 대해서 봤어요. 겁이 뭐냐? 15kg 입방 속에 겨자씨 있잖아요. 겨자씨. 그걸 꽉 채워갖고 100년에 하나씩 다 꺼내야 되는 게 겁이래. 겁나죠? 그게 겁이라는 거. 어? 그래서 그러한 우리 이 통신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속이 되는 거예요. 위성 DMB 지금 나오잖아요. 방송을 보잖아요. 지상파 DMB 아마 7월 달부터 방송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방송하고 통신과 완벽하게 융합이 돼요. 방송하고 통신이 다 융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앞으로 좋은 세상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 또 통신하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또 긴장하니까 이제 얘기는 못하겠고, 에? 그런 세상이 다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개인 인터넷 방송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거는 뭐 말도 못하고. 이건 100메가bps예요, 100메가. 아마 이게 아마 그 다음 조금만 더 가면 이게 아마 1기가bps가. 기가 다음에 뭐예요? 에? 성균관대학 학생들은 잘 모르는구나, 수치. MKS 단위만 알지. 기가 다음에 테라. 에? 테라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관문국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통신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관문국이 어디 있지? 구로동에 관문국이 있어요. 거기에는 처리 속도가 테라예요, 테라 다음에 뭐야? 테라 다음에 또 있어요. 테라, 페타, 요타, 이타, 뭐 이래가지고 쫙 나.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 겐지스강에 모래 숫자 이래가지고, 황화수라는 데가 있잖아요. 겐지스강에 가면. 거기 모래 숫자가 있어요. 그 모래 숫자만큼이 데이터를 1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100메가니까 데이터가 1초에 플러스 제로, 1010이 데이터가 1초 동안에 100만 개가 나가는 거예요. 메가. 100메가의 숫자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테라 같으면 와싱턴에 있는 국립 미국 도서관에 있는 장서량이 1초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1초 동안에 그 데이터를 다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지. 다음. 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거 나왔네. 위성 DMB. 이거 위성에서 새틀라이트 쏴가지고요. 직접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안테나 달아갖고, 낚시터, 등산 가갖고 직접 볼 수 있어요. 옆에다가 안테나, 요런 거 하나 딱 붙이면. 에? 하늘로 보면 다 보여요. 밤이건 낮이건. 캄캄하다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음영지역은, 도시지역은 이렇게 게필라라서 중계기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달리면서도 하나 찌그러짐이 없어요. 흔들림도 없고. 150km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음. 지상파 DMB. 지금 저 관악산에 있어요, 지금. 관악산에 있어서 우리께 지금 테스트 하는데 강남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앞으로도 이것도 중계기를 통하면 아마 다 이렇게 볼 거예요. 단말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넌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냐 그러는데 이불 속에서 다 볼 수 있어. 이불 속에서 더 잘 나와. 이제 뭐 이불 속에서 이거 더 잘 봐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뭘 하는지 뭐 전혀 몰라요. 어? 다음 휴대 인터넷.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이브로예요. 휴대 인터넷이 되면 달리면서도 인터넷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방송까지도 다 집어넣으면 방송도 다 나와요. 이 속에서. 지금은 뭐 우리 보면은 어디야 어디죠? 두루넷 하나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방송이 끊어졌다 붙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럴 리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깨끗하게. 자, 다음. 이런 거 많이 알 필요 없어요.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그 다음에 유성망까지 전부 통합이 돼요. 그래서 4세대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지금 쓰고 있는 DMB나 CDM에 대한 그룹, 그 다음에 유선방송, 별로 안 좋은구나, 이거. 유선방송, 케이블, 그 다음에 이 광대역으로 쓰는 지급이라든지 무슨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와이어러스 랜, 이런 게 하나로 다 통합이 돼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4세대망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들어오면 이 4세대에서 다 이 유비퀴토스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엔지니어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휴대폰의 미래, 뭐 다 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기기의 허브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CPU 속도는 지금 컴퓨터의 속도 이상을 따라가요. 단 입력장치와 출력장치에 보는 것이 좀 사이즈가 작고 이게 불편한데 이것도 앞으로는 플렉시블하게 움직이고 이것도 버추얼 키라든가 여러 가지 음성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것도 크게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불편이 적어질 거예요. 그것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 통신의 초고속이라든지 제품의 융복합이라든지 소형화 또 지능화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발전할 거예요. 다음. 뭐 이런 것들은 왜 원동력이냐? 휴대폰이. 이 프로덕트에 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세계에서 최고로 먼저 기술을 실현을 하고 또 그 실현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일 좋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인도 좋게 만들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복합된 제품으로 히트 제품을 만들어주고 마케팅도 아까처럼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를 높여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인력들도 좋은 인력들을 국내에 좋은 인력들을 잘 양성을 하고 써서 이러한 기술들을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를 잘 해나가고 있어요. 다음. 월드 퍼스트 된 것들을 보면, 이거 7메가, 이거는 7메가 같은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카메라보다도 훨씬 좋아요, 성능이. 훨씬 좋아요. 5메가 픽셀은 줌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것도 아마 그냥 찍어서는 모르지만 이걸 현상을 시켜보면, 5메가 이상의 이 디지털 카메라 이상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DMB, 이거는 세계에서 최초예요. 일본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도시바가 우리보다 먼저 위성을 띄워놓고 하는데 요렇게 폰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자동차용으로는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넣었어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1.5기가짜리를 넣었는데 1.5GB짜리를 넣었는데 지금 3기가 넣은 게 나와요. 3GB. 3GB면은 24기가빗이에요. 그러면 음악이 한 1000곡에서 1500곡 실어진다고요. 그게 나온다고요. 바로. 그러니까 뭐 이제는 메모리의 어떤 가격이 비싼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mp3나 동영상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은 이건 월드폰이에요. 세계 어디 갖고 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유럽이다, 미국이다, 뭐 어디든지 일본이다 다 갖고 쓸 수 있어요. 다. 아까 뭐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건 뭐 팜이라 그러는데 우리 제품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시 베이스를 윈시의 아웃룩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스팅가나 머린이라는 소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하고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들이 윈시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걸 날 줘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내가 만들어서 써야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어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다 잘 얘기를 해놨는데 아마 빌 게이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에다 빨리 줘야 된다. 줘서 모바일 환경에서 아웃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잘 맞춰줄 테니까 갖고 와서 딴 데 가서 팔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다 잘못하면 뭐 회사 기밀도 나오네. 월드 베스트 지금 보면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이 선정을 했어요. 이거는 이 독일의 코넥트지라고 이 독일 사람들은요 무슨 선물 하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1등부터 10등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삼성 거라는 거예요. 다 테스트 해보고 최고 좋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들도. 그래갖고 이게 3인지 잘 모르는 가만히 보면 삼성이 이게 모델명도 맞고 10개 중에 6개가 랭크돼 있어요. 다음. 요번에 이 가로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디자인 중에서 콘텐츠가 생기잖아요. TV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요번에 어디에 밀란에 갔다 왔어요. 그 가구 디자인에 우리 회장님 불러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또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을까? 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리드할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올해서 갔어요. 그래서 야 디자인 가구들 잘 만들어놨대. 색깔 울긋불긋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보고 왔어요. 10년 후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의자나 침대 같은 게 많더라고요. 벽에 이렇게 이게 벽장 같은 거 있는데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약간 웨이브 내갖고 이렇게 찝고 의자가 어떤 건 다리가 4개고 어떤 건 이렇게 돼가지고 앉아있고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자기들끼리 카피를 다 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조금씩 바꿔.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의자다. 그러면 의자에 턱 앉으면 내가 지금 땀이 난다. 그러면 턱 앉으면 바닷바람이 쭉 나오고 그 소리도 아주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도 좀 흔들리고 이런 게 돼야 디자인이 아니냐. 또 앉으면 매일 바지가 구겨지는데 딱 앉았다 일어나면 바지가 싹 펴지고 허리가 좀 아픈데 안마기는 아니지만 무슨 이온 같은 게 나와가지고 허리도 이렇게 좋아지고 이래야 디자인 아니냐. 이거 색깔만 이거 살살살 바꿔가지고 그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미래에 대한 카스터머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에 보면 왜 단지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나라 잘 만들겠어요, 보니까. 그래, 뭐예요.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 밀라노에 벌떼처럼 다니더만, 한국 사람들이. 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구에 대한 그게 있겠다. 브랜드만 좀 잘 만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태리 마피아가 달래 마피아인가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조금만 잘못 내면 우리가 마피아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서서 일을 시킨다. 그건 마피아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 나쁜 크리에이티브가 이 창작하는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뒤에서 총 들고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디자인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걸 잘못해 놓으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는 정말 크리에이터들이 잘 머리를 써서 편리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다 거꾸로 채나가야 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유저의 그러니까 유저에 근접해 가는 거지. 그게 소비자의 만족을 하는 거지. 뭐 소비자를 그게 흥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 근데 잘못 여기 의자 요거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요 강당에 잘못 해놨으면 어딘가 나쁘게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마피아가. 그러니까 참 잘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허리를 다 공부 시간에 안락하게 해주면 다 자잖아. 에? 그 공부 안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용도들이 뭔지, 그래서 앞으로도 반성을 많이 해가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의 그 차별화된 마케팅은 우리가 98년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시드니, 솔트레이크, 아덴, 그 다음에 2006년 이제 이태리의 토리노, 그 다음에 베이징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계속 이제 이 올림픽 파트너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한국의 삼성을 마케팅을 하죠. What is it that defines perfection? The elegance of form? The beauty of motion? It's what's within that makes the difference. Share the spirit of the Athens 2004 Olympic Games and experience the power within. Samsung. 다 알아들었어요? 샘성 그랬잖아. 다음. 그 다음에 월드 사이버 게임도 하고, 내셔널 컵도 우리가 스폰서하고, 월드 챔피언십. 이게 다 무슨, 이런 데서 한 거. 제가 촌놈이 작년에는 소렌스탐하고도 이거 해봤어요. 박세리도 해보고, 김미연도 해보고, 또 그레이스 박도 해보고. 누가 제일 잘 치겠어요? 에? 소렌스탐? 근데 김미연 씨하고 그 앞에 미국 선수 미셸 레드만이라는 두 번을 했는데, 그때는 여기가 20팀 중에 마이너스 16원도로 우승을 했는데, 제일 잘 치는 소렌스탐 할 때는 거의 꼴찌랬어.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빠따도 잘 못 넣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가서 해봤더니, 저는 원래 골프를 잘 못 쳐서, 그러고 이제 손님들하고 갔으니까. 근데, 여자들이 잘 치더라고. 다음. 이거 뭔지 알죠?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폰이에요. 매트릭스 영화 봤어요? 반도 안 봤네? 근데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영화도 많이 보고요. 음악도 많이 듣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문화, 뭐 이런 데 많이 접해봐야 돼, 이런 거. 회사 들어오면 맨날 일만 해갖고 이거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넓게 조망을 해야 된다. 수학 문제 그거 하나 못 풀으면 어때, 그까짓 거. 교수님들, 근데 또 회사에서 시험 볼 때는 또 무슨 뭐 학점 막 보죠. 근데 그거 좀 못 풀으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꼭 떨어지는 사람들을 몇 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에서 떨어졌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면접 너들 잘못 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잘 본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게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게 오버홀하게 폭넓게 이렇게 잘 편협되게 않게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몸무게가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85kg 했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오늘도 먹고 자고 내일도 먹고 자고 맨날 먹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85kg가 됐는데 조금 좀 창피한 얘기인데 침대에서 일어나려면요 엉금엉금 기어갖고 일어나요. 근데 입사할 때 몇 킬로 했냐면 51kg 했었어요. 51kg. 그때 군대 있을 때도 51kg 했었어요. 그러면 허리가 요만했어. 근데 회사 들어가고 맨날 먹고 자고 84kg가 된 거야. 작년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오늘부터 운동이다. 밥은 10%만 줄인다. 그래가지고 10% 줄이면 84에서 10%면 얼마야? 8kg잖아요. 8.4kg. 네? 85에서. 그럼 한 70 얼마 되잖아요. 6 정도 되잖아요. 그거 뭐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를 딱 줄이는 거예요. 밥을 딱 주면 무조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10%를 남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진짜 10%가 줄어요. 탄수화물 딱 줄이니까. 옛날에 한번 하던 실수가 있거든. 황제 다이어트를 한번 하고 하다가 출장을 가다가 불란서에 가다가 쓰러졌어요. 고열이 생겨서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뇌에 이게 영양분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에 쓰러져가지고 아메리칸 하스피틀에 휠체어 타고 갔는데 그랬더니 가서 딱 그 의사가 처방이 1. 코카콜라. 빨리 당분을 먹어라 이게. 그 다음에 약을 쫙.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일주일 만에 한 5kg 뺐거든.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그렇게 빼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그때는 의사가 꼭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라고 나보고 그 불란서 의사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밑에다가 코션 해가지고 의사하고 앞으로 꼭 의사하고 그 협의한 다음에 다이어트 할 것 딱 적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의사하고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했어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빠졌어. 근데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몸이 10%면은 내가 몸을 속일 수가 있어요. 몸이 나를 속이거든. 그러니까 살을 찔 때 어디부터 오느냐? 내가 또 왜 이걸 하다 그걸 하지? 엉덩이부터 쪄가지고 올라와요. 이렇게 안 보이는 데부터. 그 다음에 배가 안 보이잖아. 잘 이렇게 내려다봐야 되니까 올라와서 얼굴을 찍거든. 빠질 땐 거꾸로 빠져. 그러니까 나도 몸을 속여야 돼. 10%만 안 먹으면 건 몸이 잘 몰라요. 배가 고픈 건지 아닌지. 빼가지고 지금 74.8. 그래가지고 뭐 몇 년 전만 해도 맨날 뭐 GDP, 뭐 GOP, 콜레스테롤, 고지혈, 하여간 나쁜 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달도 안 됐나? 가서 피를 딱 뽑아서 딱 재니까 전부 스탠다드라는 거야. 근데 딱 한 게 있어요. 아까 고르게 배우라고 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옛날엔 채소를 잘 안 먹었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고기나 먹고 생선 먹고 물 안 먹고 또 가서 채소 있는 거 멸치까지 탁 먹고 1시간 후에 정확하게 40분에서 1시간 후 조깅 아니라 그건 뭐야 그거. 툰트리 위에서 뛰는 거야. 걷는 거야. 시속 5km. 그러면 정확하게 5km예요. 그게 딱 맞대. 그러면 우리 러닝머신이 짜요. 좀 칼로리 빠지는 게. 100칼로리가 빠지는데 그걸 딴 데 가서 하면 300칼로리야. 그러니까 아주 나쁜 기계지. 그렇게 딱 석 달 했어요. 석 달. 하나도 안 빼는 거. 출장을 가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난 딴 때 그 출장 간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저 바보 같은 사람은 저런 걸 왜 하나? 먹고 자지.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두루두루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게 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책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이게 손자병법 이게 뭐더라 이게 만화로 내가 봤던가 뭘로 잘 모른다고요. 그냥 지금 뭐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보면 스피드도 빠르잖아요. 그냥 축축축축 보면 되잖아. 그런 거 얼른 보고 그렇잖아요. 뭐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우리 같은 나이에 외우면 2개 외우고 돌아서면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2개 배우고 이렇게 하면 3개, 4개 알잖아. 여러분들은 정말 돌멩이를 먹어도 소화가 되고 보면 투시하잖아. 다 보이잖아. 안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섭렵을 하세요. 전체를 많이 보고 많이 느끼세요. 근데 뭐 영어 한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생각 하나는 깊이 할 게 필요하잖아요. 아까 CEO 중에서요. 자기 인생관을 잘 정립하고 도덕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큰 CEO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사명을 못 느끼면. 어떤 때는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돈을 원한다 지금.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다 돈이에요. 나가면. 눈에 그렇게 보여요. 나가면 뭐 얼마든지 돈이에요. 해야 될 것들이. 근데 그런 것만 또 추종을 한다 그러면은 나쁜 사람 되잖아. 또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더 희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또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에서 어느 정도의 잘못은 용서도 받을 수 있으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놀고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영화도 안 봤다니까 그런 거. 매트릭스 안 봤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나오나 안 나오나. 에? 비디오 가게 가면 한 1,000원도 안 되잖아요 요즘에. 이 앞으로 VOD에 다 해주면 참 좋은데. 자, 이거 영화나 한번 보자. A new reality awaits you. The Samsung rotating camera phone answered the call. 요즘에 이효리 춤추는 거 봤어요? 봤어요? 내가 작년에 아덴 올림픽 가서 이효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요런 거를 하라 그랬어. 근데 그 크럼핑 춤을 추면서 LA가 그게 본산지예요. LA로 가서 가서 일주일인가 열흘을 갔다 와라 그랬더니 요놈들이 저 어디지? 저 뉴욕의 맨하탄에 갔다는 거 아니야.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춤추는 그 스텝을 그대로 애니메이션에서 올려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봤어요? 안 봤죠 또? 지금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아마 2탄, 3탄 좋은 것들이 많이 나갈 거예요. 제가 많이 만들어서 대작도 만들 거니까 한번 두고 보세요. 춤추고 싶어요? 네? 별로요? 별로면 할 수 없고. 자, 다음. 자, 우리가 이 차별화, 마케팅을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프로덕을 어떻게 하고, 어떤 가격 정책이나 어떤 프로모션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마케팅 전문가들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CEO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케팅에 관련된 지식, 상식이 부족하면 인류 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전부 밑에만 의존하면 의사결정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라서. 이거는 일부는 소질인데
소질인데 그 소질을 발굴을 해내야 되고 잘 소질이 없는 사람들은 소질이 있는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면 돼요. 다음. 어렵다. 이거 이 랜드마크가 이런 나라들에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거? 에? 에?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이 DMB 폰 새로 나온 거 하나 잘 모르죠? 오 하고 했는데 에? 우크라이나 손 들어봐 우크라이나 틀리면 나 하나 줘야 돼? 이름 적어놔. 아, 우리 약속은 약속대로 한다니까. 동은? 이제 내가 이신 줄 알았어. 자, 다음. 야, 위성 DMB 하나 날라갔다. 아니야,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안다는 거면 참 다행이지. 이 2700. 이게 벤스폰으로 그 노르웨이에서 칭찬을 해줬어요. 벤스폰으로 해서 한 모델이 1000만 대 이상. 1000만 대라고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드는 그 금형이 있어요. 금형. 그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금형이 30만 개밖에 못 찍는데 1000만 대 같으면 30벌을 파야 돼요. 30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파는 거죠. 벤스. 다음. 우리 정보통신이 어디에 있느냐면 연구개발지가 수원의 IT센터에 있어. 이 27층으로 딱 돼 있어. 여기에 5,500명이 근무해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5,500명 근무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에요. 연구소로서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일반 빌딩으로서도 제일 커요. 또 여기다 뭐 30 몇 층짜리 하나 또 짓고 있어요. 아까 그 멀티미디어 쪽에서. 그래서 나도 그 옆에 다시 또. 왜? 2010년까지 약 연구원이 한 2, 3천 명까지 올라오니까 지금도 장소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올 때 의자 하나씩 갖고 예? 의자 하나씩 들고 그러고 와야 돼요. 약 4만 평이에요. 25층 그랬는데요. 27층이에요. 예? 석박사, 뭐 꼭 석박사가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나도 뭐 학사인데. 2,500명. 그러니까 박사만 치면 한 400, 한 5, 60명 될 거예요. 그럼 성균관대학 박사 몇 명이죠? 교수 한 1,000명. 그러니까 예, 굉장히 큰 학교죠, 여기는. 박사가 1,000명이야. 1,000명. 나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대 교수들보다 박사 더 많아. 한번 봐봐. 다음. R&D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미국에 지금 R&D 센터가 달라스에 아주 큰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 런던, 공항 가까이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아주 규모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제일 큰 거예요,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거예요. 인도에 이것도 한 6, 700명 있어요. 방갈라에. 소프트. 차이나 통신연구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별로 안 커요. 그 다음에 7개 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 운영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성과가 많이 나는 그런 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원들이, 그러니까 뭐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외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은 삼성전자 정보통신에 오시면 이런 데 많이 나갈 수 있어요. 다.
이 핵심 기술이라는 게 뭐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관련된 거 있는데 모뎀이다, 뭐 소프트다,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 안테나.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보이는 거에 지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지금보다 3배, 4배로 같은 용량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배터리 만드는 쪽에다 줘서 배터리를 기술을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3D, 3차원의 3D 같은 기술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삼성의 TFT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대로 만들어 오시고. 참 많이 꼽지만 할 수 없잖아. 해와야지. 안테나, RF 이런 것들은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다 설계를 해가서 다 줘요. 만들어. 메모리에 그러면 뭐 삼성전자는 뭐 랜드가 강하다 그러면 노아는 뭐 있다 그러면 랜드하고 노아하고 가격이랑 이런 걸 맞춰서 잘 퓨전 메모리를 잘 만들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걸 설계를 해주고 모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고유의 소프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화된 기능들을 잘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폰이 D500인데 요즘에 유럽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뭐 못하는 기능이 없어요. 작은데 무슨 뭐 캠코더 뭐 이미 벌써 캠코더서부터 뭐 MP3서부터 화질 뭐 음질 뭐 다 뛰어나고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얘기하네. 그 다음에 국내도 인턴십을 우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도 지들 줘서 하고 있어요. 꼭 명문대 그랬는데 다 명문대예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채용도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 유럽 뭐 전체 중국, 일본까지 이런 부분에는 채용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학위를 받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싶을 분들 아니면 현지에 와서 근무하고 싶을 분들은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술 연구, 지역 전문가 우리 고부사장이 더 잘 알아요. 지역 전문가들 보내서 그 나라의 관습, 풍습,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익혀가지고 나중에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현지화를 할 때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MBA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학 협동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4G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아까 대학들과 교수들이 한 100명으로 구성돼서 우리 삼성전자의 정보통신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또 리드를 해나가고 또 잘하는 부분은 더 이렇게 밀어주고 해서 이 산학협동 이런 것들이 우수인력 양성 속에 하나의 기반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끝으로 한번 보죠. 글로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존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1등이 아니면 옛날에는 뭐 2등, 3등도 그냥 살아갔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1등이 아니면 2등, 3등으로 가면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한 지역에서 자기의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국제 무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존의 문제로 돼 있고 또 전체 요즘에 뭐 규모가 작고 크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규모의 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이겼는데 요즘에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못 이기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문제가 안 돼요. 그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뭐고 질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영은 수요의 한계, 어떤 지역의 어떤 숫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지 호화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디가 있더라도.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역 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언제든지 한국에 오고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이게 뭐 세계 무대다 이런 얘기죠. 그냥 뭐 이런 거 보면 잘 해라 이런 거겠죠. 네? 잘 해라. 이제 나 살고 너 죽자 아니고 나 살고 너 살고 하여간 잘 살자 이런 뜻이에요. 네? 잘 살자. 활동 무대는 좀 크게 보고 잘 살자. 포지티브 마인드를 가져라. 입술로 증언하는 대로 된다. 내가 비전을 어떤 걸 가지고 하루에 10번씩만 하면 그런 포지티브 마인드 가지면 돼요. 틀림없어요. 자기가 생각을 안 하고 비전을 안 갖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만 가지면 아마 충분하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걸 잘 발견하자. 이런 겁니다. 감사패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님, 이번 학기 본교 교양 강좌 기술혁신과 경영 리더십 CEO 특강에 초빙 교수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 4월 28일 성균관대학교 총장 서정돈 대덕.